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함께하겠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자, 오늘 밀떡 이야기 나눌 주제는 대형 수송기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2차 도입 사업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2차 도입 사업이니까 이제 두 번째 사업이겠지만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고 저희가 이제 주제로 다룰 만한 이야기다라고 이유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이 명칭에서 다 드러나요. 우선 수송기가 추가로 필요를 했기 때문에 그쵸. 네. 수송기가 더 도입이 됐죠. 그거를 그냥 수송기 도입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대형이란 표현도 사실은 없었어요. 네. 그걸 이제 1차로 보고 그거에 대한 후속이다 해서 2차라는 표현이 그쵸. 일단 들어간 거고요. 이왕에 들여오는 거 이번에는 그동안의 수건 사업이었던 대형의 수송기가 필요하다. 한꺼번에 많은 물자와 인원을 그렇죠. 수송할 수 있는 수송기. 거기다가 꼭 군 관련된 그런 임무가 아니더라도 재난이나 그렇죠. 또는 뭐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의 동포들을 뭐 네. 대피를 한다거나 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대형 수송기를 들여오자. 그 얼마 전에 아프간에 이제 우리 부대가 가서 민간인과 기여자들을 데리고 탈출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으로 사업 명칭이 됐고 사업에 대한 개요를 잠시 말씀드려 보면은 원래는 차기 수송기를 7대를 들여오려고 했어요. 말하자면 1차가 된 네. 도입 사업에서는 4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대를 추가로 들여오는데 이왕에 그 3대의 소요는 그대로 두고 좀 더 대형의 기종으로. 더 힘 있는 그런 기체를 들여오자 하는 그러면 세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수도 있는데 네, 네. 세대는 실제- 기존의 사이즈인 거고 1차에 들어왔던 사이즈와 같은 아이가 원래 계획대로 7대를 맞추려면 세대가 더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럼 그 이외에 들어올 것들은 더 큰 걸로. 네,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죠. 네. 우리가 이제 그거는 3차 도입 사업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이게 회사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많으면 많다지만 또 적으면 적고 그리고 원래 돈 쓰는 들어갈 사람- 때가 많아요. 돈 네. 쓰는 사람들은 계속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그래. 흔히 대한민국의 수송기 전력이 부족하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토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전개할 중심 자체가 짧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은 대수가 필요치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7대를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 4대를 들여온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3대를 들어왔는데 그 3대 소요는 그 숫자 자체는 그냥 그걸 도용한 거예요. 그대로 두고 이왕 그럼 들여오려면 이번에는 1차보다 더 큰 걸로. 그렇죠. 네. 중형 수송기라고 알려진 60톤에서 80톤급의 수송기가 아닌 이게 수송 적재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륙 중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최저의 이륙 중량 한 60톤 이상을 넘어서는 뭐 따라서는 뭐 100톤까지도 네. 또 100톤도 넘어서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하다. 예. 100톤 넘는 게 하늘을 날아. 그렇죠. 네. 대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아주 적당한 기종에 떠올랐는데요. 뭐요? 글로브 마스터요. 그 생산 라인이 네.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산 라인이 중단될 때 아쉬워하는 밀떡들이 되게 많았죠. 되게 크고 오산이었나 에어쇼 보러 갔을 때 네. 거기서 봤을 때도 사진에나 이럴 때 봤던 것보다는 수송기들이 되게 크고 멋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사진에서 보면 되게 뚱뚱하고 뭐 못생기고 잘 날지 못하고 그랬는데 짤떡해 보이잖아. 그렇죠. 네. 네. 글로벌 마스터 2만 하더라도 에어쇼의 백미겠죠. 그죠. 뭐 무슨 수송기가 막 그냥 에어쇼를 기종을 해, 네. 뭐저 호버링도 하지를 않나. 아, 수송기가. 예,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가장 압권이 역추진을 하죠. 그죠. 엔진이 역추진을 빠꾸를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전문 용어 나왔어요. 빠꾸. 예. 네. 따라라라라.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는데 어허. 저는 이제 그거는 대한민국 실정에 과한 편이죠. 과했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물론 그 글로브 마스터 가격이 쌌으면 그리고 유지비가 많지 않았으면은 도입해도 괜찮았지만 싼 가격은 절대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실패를 이제 걱정할 정도로 이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관련해서 맞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에 내걸었던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 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플랫폼들이 국산 그죠. 이런 부분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런 걸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 수송기를 만든다? 사실은 저도 카이가 그런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너무 욕심 부린다. 왜? 통화치 아니냐? 기술은 있을지언정 나중에라도 기술은 뭐 확보할지언정 우리가 그런 소요가 되느냐. 그렇죠. 뭘 얼마나 수송하려고. 네.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 예. 그리고 그럼 수출 물량이라도 되는데 이 지금 수송기 시장에서의 뭐 베스트셀러는 뭐예요? C130이죠. 그렇죠. 슈퍼 허큐루스잖아요. 안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굳이 뛰어들 이유가 있느냐. 글쎄요.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첫 출발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이 바로 무엇을 조건으로 내걸었냐면은 절충교역 일단 첫 번째는 절충교역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7,100조 아니 7,100억인데 네. 7,100조면 참 좋겠다. 내가 지금 이 단위를 그냥 막 늘려. 나는 7,100조 그러니까 미안해. 아니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그렇죠. 네. 100대 단위로 들여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 아저씨들이 뭘 얘기하면 막 물고 늘어지는 대단해. 얼마나 좋아. 오케이. 네. 7,100억. 네. 7,100억 전체에서 50%는 절충교역으로 이루어야 된다. 뭐를 제공해라. 뭐라도 기술을 제공하던 뭘 제공하던 우리의 뭐 무기 체계를 사가던 이게 절충교역이지 그러니까 뭐 주고받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무기 도입 사업에서 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폴란드 경우는 이제 그 다급하니까 그런 게 없었겠지만은 다른 경우는 많아요. K9 같은 경우 노르웨이에서 도입한다고 했을 때 야 우리 노르웨이산 연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얘기했죠.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우리가 어디에 뭐를 판다. 라는 개념이 있을 때 그냥 그쪽에서 막 절박해가지고 그러면 뭐 당연히 폴란드가 높은 가격에 좋게 파는 건데 그게 아닐 그쵸. 때는 왜냐하면 무기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게 항상 딱딱 필요할 때 타이밍이 딱딱 맞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건 조건이 정말 까다로워요. 우선 공동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의 그 부품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 다음에 수송기 분야에서의 필요한 기술들이 요소 기술들이 우리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게 하이급의 기술은 아니에요. 우리 전투기도 만드는 그런 항공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하이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송기에 특화된 기술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화물 수송에 있어서의 적재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노하우를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네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조건에 달았는데 해외에 경쟁하고 있는 세계 업체가 다 일단 곤란하다. 7,100억 가지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네. 그리고 이게 세대다. 네. 벗겨먹지 마라. 그러니까 세대인데 이거 뭐 그럼 뭐해? 30대면 모르겠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참여할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우리 방산 업체들도 문제예요. 뭐 카이를 예를 든자면은 너무 적어 세대면. 네, 그렇죠. 부품을 그러니까 만들고 뭐 하기에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산품 만드는 공장으로 생각했을 때 단가 안 맞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 세대 만들고 앞으로 한 30대나 100대 더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좀 투자 개념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군용 수송기 시장은 C130이 너무 많이 압도적이니까. K9급으로 이제 풀려져 있어서 이게 단종돼도 사실 상당 기간은 사용할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이렇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시장성이 나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순수하게 때려 박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때려 박아서 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란 맞습니다. 말이죠. 근데 그러기는 좀 이게 부담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원래 한번 실패를 해서 드롭됐거든요. 모든 참여 업체들이 못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좀 조건이 낮아질 줄 알았더니 뭐 2차 여지없이 또 똑같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만 조금 올라갔을 뿐이지 오히려 그건 급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지는 않아요. 급해요 우린. 왜냐하면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리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계획 사업을 대수를 좀 늘리든가, 우리 더 필요하니까 대수를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뭐 그런 방법도 하나겠죠. 대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해외 업체와 이제 기술 계약을 하는데 외부 업체에서 보기에 우리가 빨리 따라잡아요. 장보급도 몇 척 들여왔다가 20년 만에 잠수함 만들고 외부 업체에서 봤을 때는 본전도 못 챙기는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세대 만드는 기술 달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맞아. 속셈이 외국 업체 입장에서 뻔히 보이는데 가뜩이나 지금도 경쟁에 허덕거리는데 C130 하는 그 정도 빼고는 근데 또 아주 괴상하고 이상한 경쟁자가 하나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고 이게 결국 수송기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또 이제 민간으로 이유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작고 군용 시장은 포화 상태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7,100억 가지고 덤벼들기에는 그리고 이제 절충 교역하게 되면 거기서 금액도 떨어지고 또 합작 생산하라 그러면은 거기서 또 비용 나가고 하니까 그런 걸 욕심내기에는 손에 쥐는 비용이 너무 적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우선 세계 수송기 시장이 좁다고 하셨지만은 앞으로 대체될 수송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것도 슈퍼 있구나. 허큘리스로 위시된 그 베스트셀러 허큘리스가 퇴역할 때가 퇴역할 때가 너무 다가왔고 그쵸. 그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새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카이가 장기적으로 보고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틈새 시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궤를 잘 꿰야죠. 그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우영우로 알려진 네. 우리 차기 수송기입니다. 그게 사실 분위기를 좀 많이 반전시켰어요. 갔는데 생각보다 모형이긴 하지만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 설명대로면은 30톤급의 틈새 시장을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이게 K9도 그렇고 보라매도 그렇고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장에 빈틈을 밀고 들어갔던 이 틈새 전략은 사실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많이 썼던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적재량 30톤급인 거죠. 네. 아까는 이제 최대 이륙 중량을 얘기한 건데 적재량 30톤급이면은 향후 미래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많은 보통 국가들이 필요하는 그런 수송기이거든요. 가장 대중적인.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을 노리는 건데 거기에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이 세대가. 대형 수송기 2차 야, 사업이 참 어렵네.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요거를 잘 꿰야 되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만은 좀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얘기는 이제 도입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도입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완성체가 있으니까 그건 뭐 그냥 우리가 돈을 더 준다든지 하면 살 수 있는 예, 문제인데 그래서 세계의 업체가 다들 포기하면 이게 좀 더 오래 걸리면서 그때는 이제 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금액을 올리든가 네. 조건을 낮추든가 해야 네네네. 되는데 금액을 올릴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거거든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물렁물렁하네. 네. 예, 이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변수들이 그렇죠. 많죠. 예, 변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의 위험 부담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C130의 어떤 후계 기종이 또 나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보다 더 경제적인 무언가가 나와 버린다면 뭐쭉 해오던 거 그냥 다 꽝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치열하죠. 야 이거 참 거기다 그 우영우 수송기 옆에 무인 수송기가 있었어요. 무인. 네, 이것도 시장이 어떻게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정말 하긴 어마어마하게 그렇겠다. 빠르기 때문에 열심히 기술 도입해서 설계하고 짜잔 만들었는데 이미 시장 자체는 무인 시장이라든지 다른 데로 바뀌었다면 이 투자가 이제 실패로 그럼 돌아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공군의 수송 능력이 더 나아지고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정사실로 놓고. 그럼요. 네. 그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이냐? 아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이 세 기종 중에 어느 기종을 선택하느냐, 또 뭐 어느 기종을 선택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 우리가 차기의 대한민국 기반의 대한민국이 개발한 수송기가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한 초석을 어떻게 쌓아 올리느냐, 그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빨리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맞아요. 엮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 타임에 엮어질지가 이건 좀 관건인 단순히 거예요. 기술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은 어찌 보면 좀 디폴트 값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때도 맞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운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강철 같은 의지가 있어야죠. 예전에 요거와는 다른 주제의 수송기가 어떤 수송기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네네. 소개했고 그런 세 개의 수송기 중에 그렇다면 뭐 어떤 게 좋겠느냐는 질문을 김 PD님이 하셨었어요. 네. 그때 제가 머릿속에서 막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아. 난 이걸 이런 것까지 생각해봐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그래서 단순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도입될 것 같아요? 이한 씨 또 여기서 왜? 자, 60초 후에. 네,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고 보는 게 슈퍼 허큘리스입니다. 왜 연장선상에서. 그러냐면 우선 기술적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이 기술을 다 이전할 수 있는 데에서 부담이 없는 회사가 어디냐? 뭐 럭키드 마틴이에요. 왜? 자기네는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네, 하나쯤 더 들어가. 아래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아래로 볼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합동해서 부품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제공을 한다 이런 사업들을 럭키드 마틴이 다른 플랫폼으로 많이 해봤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다른 회사보다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A400M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고요. 물론 성능이 훨씬 앞서가지만. 그렇죠. 그리고 C390은 정말 브라질 회사였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네. 때는 C390은 답이 없는 거죠. 조금은 더 불안한 거죠. 그건 제가 보는 견제에서. 회사 자체가 불안한 게 나라 자체가 불안해요, 거기. 아, 그럴 수도 네. 있겠어요. 그렇지만 뭐 지금 수준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우영우의 정말 라이벌이 강력한 될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럭키드 마틴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선에서는. 네. 1차 사업의 연장선상 생각하면
허큘리스가 나온 편이긴 한데 또 브라질 회사는 급한 상황에 우리한테 기술력을 주게 되면 그것도 좀 호기심이 좀 가는 거고 여기서도 유럽은 찬밥이구나. 저도 A400은 뭐 나쁘진 않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술 이전 해주냐. 유럽은 항상 미국보다 더 안 해줬거든요. 나쁜 놈들이에요. 네. 그건 또 캐릭터 같아. 네. 유럽도 유럽 나름의 캐릭터가 네. 있는 거 같고. 백인의 얼굴을 한 중국인들? 뭐 약간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대륙 세력이라는 네, 표현을 네. 쓰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프랑스가 거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에어버스에서 만드는 거기 그쵸.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불안함이 있죠. 맞습니다. 아무튼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 쭉 하지만 아까 그 우영우 옆에 무인 수송기 얘기했잖아요. 네, 네. 한 단계를 뛰어넘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도 기술이지만 앞으로는 이 상상력의 영역이 분명히 맞습니다. 작동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알잖아. 우리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인류의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쵸.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뭐 예전 같으면 100년 걸릴 게 한 1, 20년 안에 해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앞서 나가고는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단계를 밟아갈 거냐 뭐 말씀대로 더 뛰어넘을까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죠. 예. 네. 자, 오늘 저희가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네. 적혀 있는 거 보면 진짜 지루해 네. 문자가. 예. 죄송해요. 제가 뭐 아니, 장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명을 뭐 옛날에 왜 무슨 뭐 있잖아요, 동물 이름도 써가지고 희한한 거 많이 만들었었지 네, 네. 않습니까? 아미타이거 뭐 뭐. 네. 그런 거. 이런 내용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네.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여기 살짝 남겨보고요. 네. 밀떡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